사실 시작한 지가 한 6개월도 안 됐습니다.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이 현대아파트 포함했을 때 약 1100명 정도가 됩니다. 110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동의서를 지금 내서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약 30%, 40%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일이. 그리고 이 방식은 특례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지역이 어떻게 500%가 돼?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는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지역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정비계획, 구역 지정이 떨어져야 사업이 되는 사업인데, 특례 방식은 조건이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기본계획이 없어도 용적률 500% 갈 수 있는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용적률에 대한 체계도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계략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설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조사를 했을 때 내용이랑,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신탁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계 도면 한번. 지금 이쪽이 동구능역입니다. 여기요. 확대한 게 여기 동구능역이고, 이 동구능역 주변으로 해서 원래는 실내주택 맥도날드 이쪽만 1차적으로 시작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그 동문 아파트 쪽에 거성빌라에서 오신 분이 저기 목사님 나와보세요. 거성빌라 쪽에서 우리 빌라가 노후화가 됐는데 왜 뺐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저희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성빌라에 사실은 그쪽 빌라 분들을 포함되게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예, 저는 거성빌라의 16년 차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제가 또 음성에도 한 4,000평 규모의 기도처가 또 있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47년 차 목사인데, 그래서 내려가려고 막 하다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참석해서 듣고,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왔더니 거성빌라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한 일주일을 쫓아다녔습니다. 내가 이거 넣어주세요. 그래서 거성빌라가 제일 마지막 라인에 여기 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차를 탄 기분이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귀하신 우리 회장님 또 예비위원장님들 그 분들이 아주 진솔하고 정직하게 행하시는 진행 과정을 보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좋고 더 많은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는데, 오늘 또 특별히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최초의 거성빌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런 귀한 혜택을 또 받게 돼서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많은 호응도 있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가시는 여러분 의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는 쫓아와서 해달라고 막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운운에 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아요. 구리시장이 우리 지역이 노후화가 되고 주차장 열악하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데 시장이 구리시 전역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핵심이 지하철 8호선입니다. 동구능역입니다. 동구능역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지하철이 연결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개통을 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잠실 나가는데 20분이면 나가야. 그전에는 강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강남을 나갔습니다. 지금은 바로 동근흥역에서 잠실까지 20분, 정확히 19분 걸리더라고요. 그 입지가 되니까 첫 번째로 신탁사가 달라붙습니다. 신탁사가 지하철역 붙어있는 단지야? 우리 해볼만해. 그 신탁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거성빌라 이쪽 거성빌라까지 갔어요. 요 앞에가 성당입니다. 성당. 요 거성빌라 앞에가 동문 아파트 있고 여기 성당이랑 동문 아파트 뺀 나머지 부분을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현대아파트 주민이 오셨어요. 우리 23년밖에 안 됐는데 재개발로 편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법리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조서진 씨 좀 나와 보세요. 오늘 제가 그 사회를 보는 이유가 변천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아파트 107동 1503호에 살고 있는 조소진입니다. 지나가다가 저희는 지금 23년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집값이 좀 동근능력이 생기고 오를 줄 알았는데 오르지 않아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재테크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파트가 좀 오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재개발을 보고서 저희도 편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편입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대아파트에 대해 알리면은 그냥 동의서가 아주 그냥 바로 다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또 열심히 여기 소유자분들하고 다 같이 또 힘쓰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또 다시 해서 땅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칭으로는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리를 엄청나게 들을 거예요. 이 법 근간 내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현대아파트가 왜 들어갔냐? 왜 법리적으로 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수택 2동에 재개발 7,000세대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정부구역 지정되고 추진위 승인 인가내고 조합 설립 인가내가지고 시공사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택 2동에 한 7, 8천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13년 된 16년 된 아파트 또 20년도 안 된 반석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다 편입이 됐어요. 재개발로. 그건 뭐냐? 원칙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전진단,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안전진단을 봐서 30년이 원래는 지나야 아파트 재건축은 가능한 겁니다. 단서 조항이 뭐가 있냐면 주변 환경에 비해서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재개발로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창 B구역의 정운 스카이빌이 거기도 한 16년 됐을 겁니다. 16년 된 아파트가 재개발로 편입이 됐습니다. 구리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편입이 된 겁니다. 현대아파트 23년 차입니다. 현대아파트 23년 16년 된 곳도 들어가는데 23년이면 더더군다나 들어가줘야 되죠. 왜? 현대아파트는 체계적이지가 현재 않습니다.
도시계획 그 설계 자체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필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도로가 현대아파트 도로가 아닙니다. 정부 땅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현대아파트에 둘 다. 근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따로따로해.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지하로 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열악해지는 겁니다. 주차가 열악해지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이익이 되는 요소들이 좀 저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대아파트 조소진 씨가 넣어달라고 그래서 바야흐로 저희가 1차 설계, 2차 설계 해가지고 들어가겠네. 다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게 1차, 2차죠. 1차는 여기가 지금 그 동구능역입니다. 이쪽이. 동구능역 1번 출구 쪽에 맥도날드 있고 원래는 요렇게만 했습니다. 요렇게 했다가 여기 거성빌라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쪽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 동문 아파트고 여기가 성당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칠보 쪽 동구주택 쪽이랑 배틀고개 쪽을 제가 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으로 한다고 했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죠. 대전제가 있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이 도시를, 이쪽에 있는 도시를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 정비를, 도시 및 주거를 정비를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틀고개 쪽에는 여기 지금 동부건설에서 지역주택자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여기 일신건용 아파트 있습니다. 건너 거기가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만 낙후돼 있어요. 배틀고개 쪽에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쪽은 아마 그 무슨 정부 땅이 좀 있을 겁니다. 그쪽에 정부 땅이 있어가지고 개발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놓은 겁니다. 저희가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배틀고개에서 내려다 보면 동성교회 지금 건너편 쪽에 칠보 동구 뭐 주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신건영 옆에 여기 그때 일신건영 할 때 동의 안 한 사람들이 짜투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세인빌라 쪽에서 오신 분이에요. 세인빌라랑 거기 무슨 세인빌라죠? 세인빌라에서 오신 분 계세요? 또 무슨 빌라가 있죠 거기? 에? 경남빌라 오셨나? 동의서 다 내셨거든 그분들이. 다 냈으니까 안 오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1차 안을 1800세대 정도 해가지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비례율이 한 120% 나와서 정후 평가된 거 해가지고 분담금에 관한 사항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현대아파트가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게 다음 넘겨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2차 안입니다. 현대아파트가 들어간 계획 아니에요. 하니까 오피스텔 포함해가지고 한 3,500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3,500세대. 그래서 이 오피스텔 이쪽은 왜냐하면 지하철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좀 이 지역에 상징적으로 좀 고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약 3,500세대. 요게 기존에 요 라인이 여기가 현대아파트 쪽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현대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공원을 이만큼 내놓은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아시는 분? 그 이유. 그렇죠. 우리가 현대아파트가 현재 용적률이 300% 남짓해요. 현대아파트가. 근데 500%가 돼요. 현대아파트가. 우리 지역 다 역세권 500m 가서 다 500%입니다.
250%짜리가 500% 더블이 돼요. 그 이유는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m까지는 그것도 조건이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500%를 해주는 거예요. 500%를. 재미나죠. 그래서 이만큼을 내놓은 이유는 우리가 300%에서 500%가 됐을 때는 200%가 늘어나기 때문에 200%의 50% 정도를, 그러니까 약 100% 정도를 공공기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공기여를. 임대아파트로 공공기여를 하든가. 그래서 저희는 임대아파트 수를 줄이려고 공원으로 공공기여를 한 겁니다. 공원으로. 그래서 동성교회 쪽에 여기가 좁았잖아요. 한번 저 땅에 한번 보세요. 배치도 1차 뭐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여기가 동성교회 이렇게 좁아요. 공원이랑 도로랑 굉장히 좁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여기를 넓혀주고 현대아파트 있었던 부분들을 공원으로 더 편입을 시켜가지고 나온 게 아까 그 배치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넓혀준 거예요. 이렇게 좁은 거를. 요 라인이 원래 현재 배틀고개 그쪽 라인이거든요. 지금 동성교회 이쪽. 저희가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요 교회 쪽에. 그래서 요 라인이 된 게 넓어지면서 이 도로가 15m에서 20m 도로. 지금 현재 일방 통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공원 그 현대아파트 그 둘레길이 여기에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넓혀서 한 15m에서 20m 큰 쾌적한 도로를 해주고 이 주공아파트 쪽이랑 삼부아파트 쪽 이 도로 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체계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아파트랑 우리 빌라들 안에 있는 단지들의 도로들이 밤이 되면은 주차장이 됩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갑니다. 불이 났어요. 만약에 소방차 한 대 겨우 지나갑니다. 낮에는 그래도 그나마 단속을 하니까 하는데 밤 되면은 온통 주차장이에요. 현대 아파트도 다 주차장이고 다 주차장에 한 집당 주차가 거의 2대씩인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원 밑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공용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주민 사람들 또 하면 이 공용주차장 어마어마한 공용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고 이쪽에 그 칠보나 동구주택 라인도 다 브릿지로 연결이 됩니다. 브릿지로 연결이 다 돼서 약 3,500세대 단지를 구성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분담금이 주는 역할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현대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요건 이제 전체 배치도 조합도고요. 다음 요게 이제 지하철 8호선 연결 우리 지하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원래는 이 바깥을에서 1번 출구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잖아요. 바로 지하에서 연결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층이 몰이 됩니다. 상가가 이게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지하는. 근데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층도 마찬가지고 이 공원 나머지는 뒤쪽은 다 주차장입니다. 다음이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하철 동구릉역에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여기 확대되면은 동구릉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1번 출구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단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저희가 이 쇼핑몰이 이런 몰이 생기는 겁니다. 지상에 천창이 뚫려서 환기가 다 되는 이런 몰이 돼서 이 상가들이 여러분들한테 분담금 줄여주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왜?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양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쪽 부분이 지하가 돼버린 겁니다. 지하가. 현대 아파트 바닥 레벨이랑 권원도로 레벨이랑 차이가 4m 5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담금이 비례율이 120%에서 129%, 130%, 10% 정도가 비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분담금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감정 가격을 지금 여러분들 1,100명의 감정 평가를 저희가 탁상 감정을 다 했어요. 그 감정 가액이 3억이다, 4억이다, 5억이다, 6억이다, 7억이다, 8억이다, 9억이다 기준을 봤을 때, 현 시세 기준을 봤을 때 비례율이 약 130% 정도가 나오니까 곱하기 1.29를 한 게 권리가액입니다. 이 비례율에서. 그래서 저희가 현대아파트가 지금 33평 기준 했을 때 약 7억에서 7억 5천, 8억 정도 가는데 이분들이 현재 35평을 분양을 받았을 때 조합원 가격으로 한 20%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환급금이 약 6,700만 원 정도가 환불을 35평 아파트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간이 나온 겁니다. 그냥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1차 계획안 했을 때는 비례율이 120%였는데 현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비례율이 높아진 겁니다. 10%가.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 분담금들이 추정 분담금들이 줄어든 거고 현대 아파트는 33평 기준 봤을 때 오히려 35평 아파트 받았는데 환불금을 받습니다. 이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도시계획팀, 건축설계팀, 마케팅팀 다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책자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받습니다. 이 책자 안 받으신 분이요. 책자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책자를 다 보내드리고 이해를 도면 저희가 여기 있는 자료들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나마 오셔가지고 이따 아마 책자 지금 남아 있나요? 없죠? 없죠. 저희가 필요하면 책자를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이 원리로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표입니다. 이 표를 저희가 동의서가 67%를 해서 구리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동의서는 뭐냐면은 용적률 500% 해달라고 구리시 균형개발과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동의서가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단 조건이 신탁사 이름으로 들어가야지 받아줘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시신탁을 예비신탁사로 나라장터에서 한 거고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동의서입니다. 우리 구역을 500%를 해달라. 우리 신탁사를 한국도시신탁으로 선정했으니 우리 500%가 나와야 이 수치가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서 안 내신 분들은 이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내야 구리시에서 구역 지정이랑 사업자 지정 고시를 고시가 나면은 이게 구체화가 더 되고 더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제가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요 설계로 근간으로 해서 누가 일을 하느냐? 마케팅 팀에서 이 설계 도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분양 가격을 일반 분양 가격을 얼마로 갈 것이냐? 상가를 얼마에 분양할 것이냐? 상가의 테넌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조사를 다 해서 신탁사에 또 보내줘야 돼요. 그 신탁사에서 그걸 보고 심의를 또 합니다. 신탁사는. 그 심의가 1차 투심, 2차 투심이 결과가 돼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담금이 얼마나 되고 환불금이 얼마나 되고 이게 나오는데 자, 그동안 구성해 주신 우리 저기 마케팅 팀 한번 박수 한번 쳐 주세요.